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오늘자 저희 시오 몸무게가 6.5kg 정도 됩니다. 이제 기저귀가 2단계가 완전히 딱 맞는 느낌이라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하는 중입니다. 기저귀 유목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샌다 안 샌다,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뭐 발진이 있다 없다, 심하면 이제 가장자리에 뭐 끓기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기저귀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3단계는 너무 크고 2단계는 뭐 자국이 남고, 그래서 그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진 않을까, 뭐 바꿨다가 괜히 막 헐렁해서 새진 않을까 라고 이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앞에까지 모든 걱정을 위해서 기저귀 20가지 정도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종류별로도 있고 몇몇 종류는 이제 2단계와 3단계 사이즈 비교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실험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기준은 하기스 2단계가 기준입니다.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2단계를 잘 썼었고, 최근에 이제 스킨 에센셜이라고 새로 나온 하기스 기저귀 2단계를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까지 쓰고 지금 이제 3단계랑 막 번갈아서 쓰고 있어가지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기저귀라서 흡수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남자아이가 쉬를 하듯이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100ml 단위로 부어서 잘 흡수를 하는지 10분 뒤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잘 먹는 아기 기준의 소변량은 통상적으로 2ml per kg per hour가 됩니다. 그러니까 1kg당 시간당 2ml씩 소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잘 먹고 소변도 많이 본다 이런 아이들은 3ml까지도 보게 됩니다. 6kg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당 12ml 에서 많이 보면 18ml 이렇게 보고, 10kg라고 치면 시간당 20ml에서 정말 많이 보면 30ml 정도 보게 됩니다. 6kg 기준, 그러니까 CO 기준으로 4시간이라고 하면 한 50ml 보면 보통 평균 정도 되고, 많이 본다 그러면 75ml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아기의 몸무게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어떤 기저귀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꿀팁, 기저귀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20가지의 기저귀를 다 살 수는 없었거든요. 거의 돈 1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기저귀를 여러 개 써보고 싶잖아요. 뭐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바꿔보고 싶을 때 3개씩만, 그러니까 정말 샘플로만 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써봄, 그 다음에 베이비트릿, 온더베이비 이런 3개 사이트를 통해서 저도 전부 다 샘플로 구입을 했어요. 3개면은 뭐 그래도 반나절, 한나절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몇 종류 사보시고 자기 아이한테 잘 맞는 거 쉽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첫 번째는 스킨 에센셜입니다. 하기스는 전부 국산이죠. 그래서 하기스 모든 제품들은 제가 원산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서 발진 나는 아기들, 혹은 쓸려서 자꾸 까지는 아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하기로는 자극이 적다고 하고 덱스판테놀, 비판텐이랑 비슷한 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모든 하기스가 동일한데 4에서 8kg 이제 아기를 위한 용도이고요. 요거는 지금 개당 600원, 꽤 비싼 가격이고, 공홈이 조금 더 쌀 때도 있네요. 지금은 공홈 한 400원 후반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여기 안에 소변선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포켓이 있어가지고 뒤로 이제 대변이 흐르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하기스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나중에 이제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해드릴 건데, 띠쪽은 거의 이제 신축성이 없고, 이쪽 중간 부분에 신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도 띠쪽은 거의 신축성이 없습니다. 뒷면을 잡고 늘리면 중단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양쪽 좌우로도 이제 여기 이중으로 주름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솜은 꽤 넓게 있습니다. 거의 한 지금 제 손 양 엄지 사이로 이 정도 지금 솜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고, 앞쪽은 이렇게 좀 신축성이 훨씬 덜 하고요. 뒤쪽은 신축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어느 정도 늘렸을 때 길이는 30, 5, 6cm 정도, 가로는 한 19cm 정도 되고, 실제로 안에 이제 패드 쪽 길이는 한 27cm, 그 다음에 너비는 한 10cm에서 11cm 정도가 되네요. 주름이 진 상태로
아기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 주름 사이로 셀 수 있지 않을까.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하기스 쓰는 사람들 평을 좀 들어봤을 때 소변 냄새가 좀 난다 라는 이제 평이 많기는 했습니다. 이제 소변을 한번 부어 볼 건데요. 보통 뒤를 놓고 앞을 착용하면 한 이쯤에 보통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쪽에다가 일단 100ml만 한번 부어 볼게요.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지, 묻었을 때 뭐 혹시 휴지나 이런 것들이 잘 뭐 닦이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한 번씩 50씩 또는 100씩 더 부어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한번 부어 볼게요. 우리 보통 소변을 막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싸진 않으니까 쏜 곳에 계속 쏘게 될 겁니다. 그냥 쭉 쏘면 됩니다. 요거까지 한 번 더 하면 100이 되겠죠. 똑같은 위치에 한 번 더 50을 쏘아줍니다. 막 이제 100을 다 부은 건데요. 실제로 100이면 소변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6kg 아기가 4시간 동안 소변을 보면 조금 많이 보는 애들이 뭐 한 48ml 정도 보니까 사실 뭐 거의 8시간 정도 분량의 소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는 물이 좀 찰랑찰랑 했는데 이미 다 흡수가 돼서 지금 약간 하얀색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안쪽을 또 열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딱 흡수 패드 있는 데까지만 지금 딱 퍼져 있고, 양쪽 날개 쪽에는 뭐 전혀 젖은 거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부은 거라서 만지면 아직 조금 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 10분 정도 놔두고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촉촉한지, 아직 습기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아까보다 이제 색은 훨씬 더 연해졌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날개는 하나도 안 젖었고 딱 패드까지만 정확하게 젖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가 이제 차고 있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차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뭐 쏠렸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하진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부어서 지금 만져보면 제 손에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꺼져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봐도 뭐 묻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 만져보면 뭐 느낌적인 느낌은 나는데 웬만큼 꾹꾹 누르지 않고는 만져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냄새를 맡아보면 가글 냄새가 꽤 납니다. 그래서 소변 냄새도 뭐 적잖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만 한번 더 부어 볼게요. 막 넘어서 이런 데까지 지금 퍼지진 않고 딱 지금 몰려있는 곳에만 계속 몰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총 150ml를 부은 상태고, 지금은 제가 조금만 눌러도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손에 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100ml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6kg 기준으로는 뭐 한 7, 8시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이제 조금 찝찝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이 습하면 이제 습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자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짠! 저도 안쪽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알갱이들이 뭐 조금 튀어나오더라도 뭐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거의 모든 기저귀가 이렇게 알갱이로 채워져 있고요. 알갱이 사이에 뭐 막 같은 게 보이진 않습니다. 겉에는 줄무늬가 있고 안쪽은 그냥 이런 알갱이들 한 덩어리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스 스킨 에센셜의 총평은 일단 네이처메이드랑 비슷하게 준수했습니다. 앞으로 비교할 것들 제가 다 이렇게 쓸어봤거든요. 부드러운 면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나는 조금 세더라도 기저귀 발진을 꼭 막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는 그런대로 잘 막아주는데 옆잠 베개를 쓰고 자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이제 앞뒤로 구른다, 이런 친구들은 조금 새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영상에서처럼 기저귀에 딱 제가 이제 주사기로 쏜 그 부분에는 흡수가 잘 되지만 이제 잘 퍼지지는 않아서 같은 곳에 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점점 그 부분만 빨리 찰랑거리게 된다. 그래서 여아는 이제 기저귀의 한 중간에 이제 소변을 누게 되니까 남자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그냥 몰리면서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팸퍼스 베이비드라이입니다.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 필리핀 제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라별로 제조국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광고하기를 어느 곳에 제조해도 뭐 같은 품질이다 라는 거를 이제 광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모양대로 흡수 채널, 그 통풍 채널이 되어서 빨리 흡수되고 뭐 뭉치지 않고 고르게 퍼져서 이제 뽀송뽀송하게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에어 채널로서 이제 공기 순환도 잘 돼서 짓무르지 않게 된다고 해 줍니다. 광고로는 5회 소변, 그러니까 80ml씩 5번 해서 한 400ml까지도 뽀송뽀송하게 한다고 광고하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해 볼 거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소변선은 잘 나와 있고 뭔가 이제 안쪽에 채널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고, 뒷면에 아까 그 하기스랑은 다르게 이쪽은 신축성이 없고 오히려 밴드 쪽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반대죠. 이쪽은 괜찮고 이쪽에만 이렇게 신축성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피부에 밀착을 해가지고 훨씬 더 덜 세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하기스처럼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포켓도 있고 주름도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달라붙기에 용이한 건지, 어느 게 좋은지는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로 이제 샘 방지는 두 층은 똑같거든요, 하기스랑.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얇습니다. 지금 길이를 보면 펼치면 이 정도 되고요. 아까 하기스 스킨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꽤 깊죠? 약간 깊은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구멍이 뚫려서 뭐 통풍이 되도록 하고, 얘도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통풍이 되도록 하는 거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훨씬 얇습니다. 여러분은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잡으면 얘는 좀 두툼한 느낌이고 얘는 여기에 흡수가 다 되나 싶을 만큼 꽤 얇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3단계, 3단계는 7에서 13kg, 그 다음에 2단계는 5에서 8kg. 그래서 이렇게 권장 몸무게가 있고 가격은 256원, 284원. 저는 전부 다 이제 쿠팡 가격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길이는 7.5 정도 센치 되고 가로는 19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는 3에서 4cm 정도. 가로폭이 조금 좁아요. 가로폭은 8cm. 확실히 가로는 좀 티나게 좁다.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벌려보면. 아까랑 똑같이 2단계 부어보도록 할 건데요. 총 100ml를 일단 먼저 부어 볼 거고요. 50ml를 먼저 부어 볼게요. 그 다음 50ml를 또 똑같은 위치에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은 직후기는 하고요. 요 날개 쪽이 지금 조금 젖어 있습니다. 꽤 축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또 한번 10분을 경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차이가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흡수층의 길이가 하기스는 그 밴드 포켓 앞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까지 이제 흡수층이 있었는데 팸퍼스 같은 경우는 흡수층이 딱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미 갈 만큼 다 가서 만약에 앞쪽에 소변을 좀 몰아놓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채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기스는 아까 한 요 정도, 제 손으로 가린 요 정도만 계속 흡수가 돼가지고 150이 됐을 때는 여기가 이제 약간 찰랑찰랑거리고 좀 습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100을 부은 상태인데 거의 지금 여기까지, 제 왼쪽 손이 있는 여기까지 지금 흡수가 돼서 꽤나 퍼지는 거는 확실히 하기스보다는 좀 넓게 퍼지고 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50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을 부은 지도 이제 10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앞쪽은 이제 패드가 워낙 짧아 가지고 이쪽은 뭐 거의 물입니다. 지금 뒤쪽도 거의 또 물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패드가 짧다고 말씀드리면서 좌우 폭도 지금 요만큼 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 아까 요 모양 밖으로 젤리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날개들도 조금 젖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약간 촉촉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제가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기스랑은 다르게 이렇게 3개의 포켓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막이 있어서 이게 통과하지 않고 각각의 포켓에서 이제 요 젤리들이 놀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젤리의 양은 하기스보다는 조금 작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손에도 지금 엄청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흡수량은 최대로 봤을 때 1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흡수했으면 아마 거의 다 그냥 축축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단계 기준이에요.
그 다음 펜퍼스 제가 2단계와 3단계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펼쳐 놨고요. 38cm 정도 길이가 나오고, 폭으로 보면 한 20cm 정도 나오고, 이쪽은 아까 8cm, 반대쪽은 38.5 이 정도 나옵니다. 뭐 제가 아직 완전히 펼친 건 아니니까 뭐 더 펼쳐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한 20.5cm 뭐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쪽도 8cm, 그러니까 안에 패드의 너비는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흡수하는 양도 그러면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를 올리는데 뭐 이제 조금 타이트하다 싶으면 하나 정도는 뭐 쉽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퍼스의 총평, 베이비 드라이는 실험대로 패드의 두께는 훨씬 얇았지만 앞뒤로 넓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하다면 거의 패드 전체를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은 오히려 조금 덜 샜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얇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량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실험을 했던 게 끝일 것 같아 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아이들이나 소변량이 많은 아이들은 조금 셀 것 같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은 친구는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진료보는 아기들 이제 기저귀마다 제가 보호자분한테 뭐 이 기저귀 어때요, 뭐 이 기저귀는 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펜퍼스는 소변 냄새, 그 다음에 펜퍼스 기저귀 자체의 냄새가 좀 난다 라는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 펜퍼스 쓰고 발진이 있다는 분이 뭐 한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얇은 만큼 약간 겉면이 조금 축축하다, 이런 느낌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기스 맥스 드라이랑 맥스 드라이 에어입니다. 맥스 말 그대로 엄청 많이 흡수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최대 12시간까지도 이제 뽀송뽀송하다, 그래서 초고속 흡수 트랙, 여기 보시면 근데 이 흡수 트랙이 뭐 에센셜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진 않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에센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요거고요. 에어를 봐도 주름이 막 그렇게 막 특별하게 달라져 있지는 않고, 요거 이렇게 그냥 주름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앞뒤로는 대신에 통기 터널이 있어서 패드가 두껍다고 해서 뭐 습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드라이 에어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흡수력이 좋으려면 패드가 크고 두꺼우면 당연히 이제 흡수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통풍이 좋으려면 구멍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되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안 커버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거랑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가까이 비춰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줄도 있고 그 안에 촘촘하게, 진짜 촘촘하게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흡수가 빨리 되고 그 안으로 물은 들어가고 공기는 그 위로 통하면서 이제 훨씬 뽀송뽀송하다, 이렇게 두 제품이 따로 나와 있게 됩니다. 요거 이제 붙이지 않은 거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좀 더 있어서 통기도 조금 더 잘 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 포켓 있는 거는 뭐 대동소이하고요. 이쪽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찍찍이 쪽은 안 늘어나는 것도 하기스의 특징이고, 반대쪽은 뭐 전부 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랑 요걸 두 개를 이렇게 딱 잡고 보면 확실히 에어가 조금 더 얇습니다. 물론 에센셜만큼 두껍습니다. 그 펜퍼스보다는 훨씬 두껍습니다. 펜퍼스는 정말 얇았고, 이 두 제품의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결국은 흡수겠죠. 일단 먼저 맥스 드라이부터입니다. 먼저 50 한번 부어 볼게요. 그 다음 50 한 번 더 총 100 부어 볼 겁니다. 아까 펜퍼스랑 이제 좀 비교가 되죠. 하기스 특유의 그 부은 자리에 이제 많이 고여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10분 동안 놔두고 얼마나 흡수됐는지 보고 더 부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경과를 했고, 소리 들리시죠? 뭐 아무것도 묻는 거 없이 잘 이제 흡수가 되어 있고, 아까 펜퍼스랑은 다르게 앞쪽도 아직 조금 이제 패드에 여유가 있고 뒤쪽은 아직 여유가 많은 상태입니다. 퍼지기만 잘 퍼지면 훨씬 더 흡수를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한번 50을 더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앞에 제품들은 물 넣자마자 그냥 위에 물이 거의 고여있다시피 해서 제가 150은 안 된다 하고 그냥 촬영을 끊었었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아래쪽으로 흡수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기다려서 건조가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습기가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습하긴 한데 그래도 손에 막 묻을 정도나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꺼즈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봐도 뭐 약간 아주 약간 빛일랑 말랑 하기는 한데 뭐 그 정도 그래도 조금 더 부어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200까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제 들어간 모양이 보이거든요. 막 새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또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에 이제 아기들이 쉬를 하겠죠. 뭐 이 정도 200 정도 볼 정도가 되면 뭐 최소 12시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통잠을 잘 때의 이제 수준인데 저는 이제 10분 만에 하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훨씬 더 흡수가 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만지면 습기가 있긴 있습니다. 한 150에서 200 사이가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맥스 드라이와 맥스 드라이 에어 총평. 맥스 드라이는 다른 하기스와 마찬가지로 쉬를 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흡수가 되더라. 다만 이제 조금 더 흡수량이 많아져서 조금 더 잘 버티는 거는 이제 총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패드가 두꺼워지면서 그 한 부위의 흡수량이 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옆으로 잘 퍼지면서 버티는 건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이처메이드가 좀 두꺼워진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옆잠 자는 친구들이나 남자아기한테 불리한 거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밤잠으로 맥스 드라이를 쓰다가 네이처메이드보다는 조금 덜 새는데 애매하게 계속 새가지고 또 다른 제품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맥스 드라이 에어입니다. 아까랑 이제 줄무늬 패턴이 완전히 다르죠. 세로줄만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구멍들이 있다. 그래서 흡수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이쪽이 앞면이어가지고 이 앞면에 한 이 정도 그 다음 100까지는 연달아서 붓고요. 근데 요거는 붓자마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하기스들이랑 다르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 왼손 엄지 있는 데까지 벌써 퍼져 있잖아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여기 주름진 곳이 있어서 그쪽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게 보입니다. 조금 더 잘 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100을 부은 지 사실 10분이 안 됐고 5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엄청 뽀송합니다. 바로 50 더 부어 볼게요. 50을 더 부었고요. 이 날개 부분이 지금 다 젖었거든요. 제가 너무 빨리 이거를 쏘아서 그런지 흡수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젖어 있기는 해요. 흡수는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부은 지 지금 뭐 한 1, 2분 만에 약간 아주 약간 습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뭐 크게 만져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면서 좀 넓게 흡수가 되는 편이고 200까지 한번 부어 볼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한번 해서 옆에 날개까지 새는지 한번 볼게요. 200을 붓고 나니까 주변 날개에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물이 그냥 지금 제 손톱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완전 물이 그냥 고여 있거든요. 빨리 부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이제 주변까지 퍼지다가 그냥 옆으로 조금 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200까지는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빨리 퍼진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게 너무 단시간에 부어서 좌우로만 안 샌다면 밤기저귀용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하기스들과 비슷하게 아까 팸퍼스는 이제 3개의 챔버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고 하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포켓으로 되어 있고 근데 뭐 포켓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막 뭉치거나 그런 건 없이 중간이 많고 좌우로는 뭐 조금씩 이렇게 그냥 일관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실험에서처럼 맥스드라이 에어가 하기스 중에서는 제일 잘 퍼졌습니다. 사용하는 동안 저는 이제 새는 걸 경험하지 못했고 팬티형을 쓰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타 제품은 발진이 나고 나는 그래도 하기스가 제일 잘 맞는데 하기스 안에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맥스드라이 에어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처메이드 3종입니다. 네이처메이드 밤부, 네이처메이드 퓨어 코튼입니다.
네이처메이드는 이제 사탕수수 유래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고 뭐 로션이 발라져 있다고 이런 광고들을 하고 있고요. 네이처메이드 반부는 사탕수수 유래 원료에 대나무를 조금 추가해서 조금 더 푹신푹신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다음 퓨어코트는 말 그대로 안쪽 면 100% 이제 솜이라고 해서 솜이 함유된 것이 아니라 100% 안감은 모두 솜이다 라고 해서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네이처메이드나 반부는 뭐 280원대 정도 되고 퓨어코트는 390원대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비쌉니다. 디자인을 3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요, 그냥 네이처메이드는 앞면은 밴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빳빳한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은 밴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찍찍이 쪽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기스는 전부 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펼쳤을 때 패드는 꽤 길게 잘 되어 있고 양옆으로도 패드는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의 모양은 이렇게 세로 홀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뭐 나뭇잎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두께로 봤을 때는 아까 팸퍼스가 많이 얇았고 요거는 뭐 평이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부는 뭐 사실 같은 제품이라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밴딩 있는 것도 똑같고 이런 찍찍이도 똑같고, 사실 그냥 이렇게 안쪽만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퓨어코트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께도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좀 더 푹신푹신하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모양도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홀도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럼 흡수도 좀 달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그냥 면에 이렇게 세로줄이 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엄청나게 미세한 홀이 많이 뚫려 있어서 아직 물을 안 넣어 봤지만 넣으면 엄청나게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예상을 해 봅니다. 사이즈는 2단계니까 전부 4에서 8kg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시오 기준 6.5kg가 이제 채웠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 자국이 남아도 괜찮다 하면 뭐 그대로 써도 되고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앞뒤 이런 샘 포켓,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요 샘 포켓에 제가 뭐 쉬를 부었을 때 혹시 안 새고 잘 막는지 요것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처메이드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을 부었고 지금 거의 부은 직후이고요. 제가 조금 빠르게 쏘았는지 아까 사실 쏘면서부터 약간 날개에 약간 샌다는 느낌이 사실 있기는 했는데 지금 양쪽 날개에 조금씩 젖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고 나중에 10분 있다가 이제 흡수가 잘 됐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100ml 붓고 지금 방금 치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이제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제가 놓은 자리들이 조금씩 축축해집니다. 여기도 축축해지죠. 그래서 뒤쪽으로 약간 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 손에 막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검은색 바닥에 두면 약간 느껴집니다. 네이처메이드 이제 10분 정도가 경과했고 딱 보기에도 약간 허옇게 안쪽으로 다 흡수된 게 느껴지고, 쓸어도 제 손에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겉은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습한 거는 아까 일시적으로 조금 그랬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날개에 젖어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흡수층이 없으니까 이런 데는 그대로 아직 좀 젖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한 100 정도 더 부어 볼게요. 지금 150 정도 부었는데요. 꽤 많이 부풀어 가지고 조금 시간을 뒀다가 200까지 더 부을 수 있는지 150 정도로 끝내야 되는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0% 흡수가 돼서 제 손을 쓸면 이제 사각사각 거릴 정도로 완벽하게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력만으로 따진다면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소변량이 많다 이런 애들은 옆으로는 조금 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흡수력이 무조건 좋다고 옆으로 안 새는 거는 아니고 또에 따라서 옆으로 셀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이처메이드 3종이 있었죠. 이 중에서 그냥 일반 네이처메이드는 앞에 처음 설명드린 에센셜과 거의 비슷하게 뭐 적당한 흡수, 기저귀의 뭐 정석
그냥 포켓 있고 뭐 전체적으로 옆에도 잘 막아주고 이런 정석 같은 느낌이었다. 다만 소변 냄새가 조금 났다. 팸퍼스보단 조금 덜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변 냄새가 조금 났다. 아무래도 스킨 에센셜보다는 조금 더 거칠거칠했다. 거의 뭐 기저귀의 그냥 표준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이처메이드 반부입니다. 사실 뭐 일반 네이처메이드랑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부어볼게요. 일단 100ml를 부었습니다. 아까 일반 네이처메이드에서는 제가 조금 빨리 쏴서 좌우로 샜는가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쏘았고요. 그래도 날개에 묻어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부랑 그냥 일반 네이처메이드랑 큰 차이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얘는 이렇게 쓸어보면 아직 조금 물기가 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 50 더 부어 볼 건데 아마 흡수가 안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날개 쪽으로 지금 완전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200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한 150 또 조금 타이트하고 한 100 정도는 뭐 무난하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부는 이제 다른 제품 뭐가 됐든 계속 발진이 난다. 이제 발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요. 계속 헐고 엉덩이 전체적으로 붉어서 닿으면 아파하고 짜증낸다. 이러면 이제 대나무가 섞인 제품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흡수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일반 네이처메이드보다는 이제 대나무가 들어가다 보면 대나무는 이제 뭐 흡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품어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래서 바깥이 축축해지면 오히려 짓무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이처메이드 퓨어 코튼입니다. 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흡수층과 그 위에 이제 면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안으로 그냥 파고들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바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코튼도 지금 100ml를 부은 상태이고 붓고 나니까 그 홀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느껴지네요. 근데 홀이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약간 싶기는 한데 이것도 10분 있다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ml 붓고 시간이 조금 경과했는데요. 쓸어보면 이게 아무래도 100% 면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물 먹은 면처럼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위에는 이제 완전 합성 수지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면이다 보니까 위에 촉촉한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50만 더 부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쓸어보면 완전 촉촉한 그냥 젖은 면입니다. 면티가 젖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양쪽 날개로도 하나도 안 샜고 다 충분한데 결국은 면이라서 이게 순면 100%란 사실 반증이기도 하겠죠. 새진 않을 것 같은데 닿는 면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사서 조금 더 자주 갈면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닿는 면은 뭐 꼭 100% 순면이 아니더라도 건조한 게 중요하다 계속 짓무른다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처메이드 퓨어 코튼은 이제 면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뭐 순면 100%를 썼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가장 좋은 예시일 것 같습니다. 뭐 면티 입고 달리기 하면 이제 면티가 땀에 젖듯이 굉장히 축축했고 발진이 있어서 뭐 쓸려서 어쩔 수 없이 꼭 부드러운 순면을 써야 된다면 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순면을 추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너무 축축해서 뭐 엉덩이가 뭐 짓무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보고 저도 그래서 추가로 저희 시오한테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의 앞쪽 포켓에 이제 한번 쉬를 흘려서 혹시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네이처메이드의 뒤쪽 포켓이고요. 이쪽으로 그냥 과감하게 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쏘아보면 셉니다. 여기 지금 완전 파랗게 보이죠? 그냥 대놓고 쏘면 셉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흡수 패드가 지금 딱 제 엄지손톱 있는 여기까지 있고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이런 포켓이 있더라도 뭐 그대로 샌다. 지금 그냥 거의 물이거든요. 앞쪽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패드는 지금 여기 그 위로 쏘면 거의 100% 셀 것 같아요. 위로 쏘면
거의 다 샌다.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대변 같은 게 이제 밖으로 그냥 튀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흡수층이 없어서 뭐 그닥 효과가 크지는 않다.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퓨어 코튼이니까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뒤쪽은 파랗기는 해도 바깥쪽이 젖진 않는다. 그냥 네이처메이드는 막 바깥까지 젖고 그랬는데 얘는 같은 하기스인데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지 네이처메이드 반부도 원래 안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패드가 있는 쪽은 괜찮고 패드가 없는 쪽은 완전히 다 축축하게 다 젖어 있고 붓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날개 쪽 다 젖었고 안쪽은 그냥 전부 다 젖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기스가 이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뒤샘 포켓 요거인데 변을 막아줄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소변은 사실 여기까지 뭐 셀 일이 그렇게 있겠냐마는 뭐 소변을 굳이 막 억지로 막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처메이드 썸머입니다. 여름용이니까요. 얇은 두께, 통풍이 잘 된다, 짓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흡수력도 2배 더 뛰어나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역류도 안 하고 더 빨리 흡수하고 더 얇고 더 뽀송뽀송하고 통풍도 잘 되면 기저귀 만능이잖아요. 거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가격은 개당 350원 정도로 일반적인 하기스보다는 조금 비싸고 아까 퓨어 코튼이랑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그냥 일반 네이처메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얇습니다. 뭐 엄청 얇다 이런 건 아니고 만졌을 때 안쪽의 느낌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100을 부었는데요. 그러니까 썸머라는 걸 제가 듣고 지금 부어서 그런지 만져보면 이미 지금 꽤 많이 흡수가 되어 있어서 흡수는 꽤나 빨리 되는 것 같고 100ml를 붓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드디어 하기스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뭔가 하얗게 보이고 줄무늬도 있고 만져보면 흡수가 다 돼서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조금 축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도 계속 젖습니다. 이게 아마 하기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넓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넓으니까 자꾸 이 날개에 닿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젖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조금 더 빨리 퍼지게 해가지고 약간 좌우에 이제 소변 새는 거를 조금 방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썸머 제품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킨도 뉴 올데이입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네요. 킨도가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깨끗한 나라 제조 또는 수입이고 제품마다 또 단계마다 지금 수입국이나 아니면 제조국이 한국인 것도 있고 중국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기준이고 지금 어쨌든 보여드리는 요 올데이는 한국 제조입니다. 올데이 말 그대로 이제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좀 이따 부어볼 거고 얘는 3단계가 4에서 8kg, 그러니까 하기스 2단계랑 같은 겁니다. 4단계가 7에서 13kg입니다. 단계가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게 가격이 539원으로 하기스에 비해서는 꽤나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기스가 아닌 브랜드가 있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밴드의 신축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요거는 하기스랑 거의 동일하고 네이처메이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단계인데 조금 차이가 나죠. 얘는 약간 이런 식의 밴딩이라고 하면 요거는 밴드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짱짱한 느낌? 사이즈를 같이 한번 제가 재봤는데요. 조금 더 아직 여유가 있고 당연히 이제 요거는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크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날개 부분 밴딩이나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고 실제로 부었을 때 어떨지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부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분 있다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분이 지났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흡수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모여 있었으니까 닿아 있는 부분은 살짝 젖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얘는 뭐 홀이 거의 없이 그냥 완전 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쏜 쪽 위주로만 지금 조금 많이 볼록해져 있는 느낌이 나고 건조하게 잘 되어 있어서 50 더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거의 흡수가 안 돼가지고 흐르면서 뒤쪽에서 이제 나머지 패드가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푼 곳은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평하게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애기들이 차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다면 여기가 흡수가 다 됐으면 앞으로 전부 다 쏟아졌을 것 같고 이 이상은 부으면 무의미할 것 같고 흡수가 좀 된 부분이 많이 부풀었다. 하기스가 아니니까 한번 잘라 볼게요. 뭐 따로 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잘 되어 있습니다. 킨도 올데이의 총평, 하기스랑 비슷하게 적당히 퍼지고 잘 흡수를 했는데 기저귀 면에 이제 홀 같은 게 없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평평한 면이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옆으로 조금 샜고 옆으로 조금 퍼졌다가 안으로 다시 흡수를 하기는 했는데 날개로 한번 갔다가 다시 흡수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하기스랑 묘하게 같으면서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킨도 오 슬림입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그 올데이 때 설명드렸지만 중국산입니다. 공홈이랑 쿠팡 모두에서 중국산으로 보이고 깨끗한 나라 브랜드에 이제 제조국이 다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오 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얇고요. 만져보면 얘는 확실히 얇아서 거의 그 팸퍼스 정도의 얇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얇아요. 그 다음에 가격은 341원 쿠팡 기준이고 그래서 하기스 전체적인 라인들보다는 비싸고 요 올데이는 아까 꽤 비쌌으니까 올데이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중국산 치고는 조금 비싸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펼쳐보면 이쪽은 이제 탄성이 없는 앞면이고 뒷면은 이렇게 밴드 있고 찍찍이 있고 이게 아예 생산국이 달라서 그런지 거의 다른 제품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넓다고 해야 되나? 이만큼 막이 이만큼 꽤 넓게 되어 있고 그 바깥쪽 막도 이만큼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한 요 정도? 뭐 이게 어느 정도 막아줄지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이게 지금 거의 11cm 정도 되거든요. 11cm 정도 되고 10cm가 조금 넘는 정도고 하기스를 재보면 하기스도 10.5cm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크기가 크다 같은 3단계인데도 이것도 흡수가 얼마나 잘 될지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방금 부은 상태라서 조금 젖어 있기는 한데 다른 기저귀랑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정도? 조금 있다가 건조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지났고 뭐 거칠거칠한 느낌도 없고 중국산이라고 해서 뭐 사실 조금 반신반의하기는 했는데 제가 뭐 느끼기에 뭐 품질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아까 올데이보다도 밴드도 넓고 면도 넓고 해서 품질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50 정도 더 부어도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어 볼게요. 다 부은 상태에서 50을 더 부어서 총 150을 부었는데요. 부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흡수가 거의 안 되고 위에 그냥 찰랑찰랑하게 있다가 뭐 억지로 그냥 좌우로 퍼지고 이제 위아래로 퍼지면서 날개는 완전히 흠뻑 젖었습니다. 보통 애기들이 이렇게 쉬를 하면 그 면 근처만 쓰기 때문에 백이 거의 한 개다. 슬림이니까요. 이제 밤중에 쓰기에는 확실히 적합하지 않다. 근데 낮에 쓰기에는 생각보다 괜찮다. 패드도 넓고 얇고 밴드도 괜찮고 해서 뭐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막 깊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라봤는데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있고 충전재도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거기 사용자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킨도 5 슬림은 이제 아예 올데이랑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테스트해본 결과는 양껏 샜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새서 테스트로 제가 이제 시우한테 쓰려고 했던 것조차 다 못 쓰고 버렸고 소변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거의 100% 샜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의 경험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보소미 리얼 코튼 오가니크입니다. 사실 얘는 가격 때문에 샀습니다. 하기스 2단계 기준으로 190원, 국산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국산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요. 국산인데 이렇게까지 저렴해도 되나 싶어서 품질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당나무 성분을 앙커버에 이제 넣었다고, 그다음에 흡수력도 좋다고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스랑 비교를 해보면 조그만하게 점점이로 이렇게 홀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패드는 꽤나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밴드는 안 늘어나게 되어 있고 뒤쪽 밴드는 이쪽 찍찍이는 늘어나지 않고 중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올데이 킨도랑 거의 비슷하고 뭐 특별히 다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렇게 검게 패드가 없는 부분이 티가 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잘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뭐 소변줄 당연히 있고 뭐 특별히 차이가 없다. 바로 흡수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백을 붓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 날개 밖으로까지 지금 새서 그냥 완전히 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을 다 못 붓고 지금 중단을 했고, 주사기로 쏘다 보니까 다 조금씩 빨리 쏘기는 하는데 조금 느리게 쏘거나 조금 빠르게 쏘거나 해도 뭐 큰 편차 없이 했었는데, 지금 요 가로줄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냥 물이 타고 흐르면서 지금 막은 넘겨서 지금 여기까지 젖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조금 있다가 흡수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지났고 아직도 물기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재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거는 막 물을 먹으면 굉장히 빵빵해졌는데 이 길을 따라서 소변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넓게 퍼지게 하려고 설계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핀 것 때문에 충전재가 적게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소변이 더 많이 흡수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점을 두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소미 오가니크는 이제 가격이 국산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이제 꼭 포함을 시켜서 테스트를 했는데, 낮에 그냥 내가 쉬할 때마다 갈아주는 그런 기저귀로는 굉장히 적합하다. 면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웠고, 다만 오래 두면 기저귀 전체가 조금 습해지는 게 있어서 짓 무르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밤잠 기저귀로는 다른 제품을 따로 써가지고 이제 낮밤을 가려서 섞어 쓰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산을 제외하고 첫 외국 기저귀입니다. 리베로 터치입니다. 리베로는 이제 신생아용을 제외하면 밴드형으로는 컴포트랑 프리미엄 라인인 터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좋은 기저귀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통 터치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저도 이 터치가 워낙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조금 애를 먹고 샘플로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단계가 3에서 6kg, 3단계가 5에서 9kg니까 사실은 3단계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원래는 한 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당 뭐 1,300원, 1,500원 이렇게 리셀을 하던데, 일단은 2단계로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스웨덴 생산 제품이고, 자기들이 광고하기로는 안이 부드럽다, 공기가 잘 통한다, 벨트가 잘 늘어난다, 뭐 엽샘을 막는다, 거의 모든 기저귀가 홍보하는 것들을 똑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기저귀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 아까 방금 보솜이랑 똑같이 중간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3중 포켓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흡수를 잘할지 지금 조금 무섭기는 한데, 하기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뭐 리얼 코튼보다는 조금 더 거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축에 속하고 있고요. 하기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뒤샘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찍찍이 쪽도 늘어납니다. 얘는 거의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걸 뭐 3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2중인데 요 안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돼 있고 바깥쪽도 있고, 이제 요게 부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을 부었는데 이쪽 날개는 조금 젖었어요. 여기 지금 다음 부분 이 젖은 것도 있는데 약간은 샌 흔적도 있어서 조금 넓게 날개 쪽은 조금 젖어 있고, 근데 아까 보솜이랑 보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기 이게 확실히 확 부풀면서 여기 요 정도에 부었는데 지금 이 앞쪽이 많이 볼록해져 있고 꽤 얇은데도 넓게 잘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가 지났고, 이게 지금 다른 기저귀들보다 한 치수 작은 기저귀잖아요. 기술력의 차이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다만 지금 날개가 젖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젖습니다. 아직 충분히 조금 더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0만 한 번 더 부어 볼게요. 지금 여기 이 주름을 타고 지금 좌우로 다 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엄청나게 새 있습니다. 150은 조금 힘든 것 같고 100mm까지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3단계를 가져왔다면 사실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혀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충전재가 많이 못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걸로 이제 밤 기저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기스나 뭐 다른 이제 여기 안 막혀있는 제품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엄청 얇거든요. 지금 이 하기스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티날 정도로 많이 얇습니다. 뭐 아주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무작정 많이 흡수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는 촬영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제가 낮에
정착한 기저귀입니다. 중간에 이제 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죠. 그렇게 줄이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흡수력이 뛰어났습니다. 뭐 밤잠 기저귀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낮 기저귀로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제가 한번 까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낮잠 자기 전에 원래 갈고 재우는데 안 갈고 낮잠을 재운 적이 있는데 기저귀가 막 터질 듯이 늘어나면서까지도 안 새고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나 있어서 기저귀만 똑바로 채우기만 하면 센터로부터 소변을 둔다고 하면 양쪽 길을 따라서 이제 흐를 거기 때문에 제가 실험하듯이 주사기로 막 팍 세게 쏘지 않는 이상 좌우로는 아직까지 생 거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면도 스킨 에센셜 정도로 꽤 부드러운 축에 속했고, 단점은 소변 냄새는 조금 납니다. 그 다음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단계인가 3단계인가가 엄청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단계별로 재고도 천차만별이라서 조금 힘들게 구해서 쓰고 있다. 다음은 자칭 프리미엄 국산 기저귀 르소메입니다. 르소메는 국산 프리미엄 기저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가는 산부인과 병원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이걸 쓴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사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개당 439원, 조금 비싼 편이고요. 구조는 비슷비슷합니다. 구멍이 뚫려서 안쪽으로 뭔가 파인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엠보싱이 되어 있고, 이게 자기들이 광고하는 그런 부분이고, 뒤쪽 밴드는 찍찍이 쪽은 신축성이 없고 요 중간에 밴드 신축성은 꽤나 여유로운 편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티나게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다른 제품들도 당연히 다 홀이 있었는데 얘는 거의 투과가 될 정도로 거의 뚫려 있는 홀이 있어서 자칫하면 셀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스보다도 조금 더 두꺼운 정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두꺼운 정도. 아까 제가 부으면서도 사실 이 주름을 따라서 좌우로 엄청나게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흡수가 빨리 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흡수 자체는 잘 돼가지고 조금 이따 50은 더 부어 볼 거고, 좌우로 새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1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습한 감이 있는데 뭐 못 부을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더 부어 볼 거고, 이것도 지금 중간에 멈췄는데요. 이게 홀 밖으로 다 새져 있고 더 붓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고하기로는 좋은 성분들을 썼다고 하니까 뭐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아마 신생아들은 또 이렇게까지 소변을 많이 안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쓰는 거는 좋겠지만, 이제 소변량이 많은 애들은 좀 금방금방 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좀 두툼하다고 했는데 두툼한 거에 비해서는 충전재가 많이 안 부풀어 있는 느낌? 흡수가 막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소메는 이제 국산 프리미엄을 추구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요. 기저귀로만 쳤을 때는 신생 회사다 보니 노하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정말 뭐 원 없이 샜고, 밑 위가 짧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일직선으로 이렇게 애기 밑 위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좌우로 더 새는 느낌? 르소메를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핸드워시랑 세탁세제 뭐 이런 것들 잘 쓰고 있는데, 기저귀는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일본 기저귀 메리즈입니다. 일본 브랜드이고 일본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형 S를 들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4에서 8kg, 하기스 소형이랑 몸무게 이제 커버는 똑같습니다. 가격은 441원 장당, 수입치고는 별로 안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안쪽 패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 사이사이 물기를 이제 소변이 이쪽으로 잘 흩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요 좌우는 또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많이 이제 흐를 수 있도록 뭐 자기들은 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부어 볼 겁니다. 그 다음 밴드를 보시면 뒤쪽은 좌우 날개 쪽으로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찍찍이 쪽은 밴드가 안 되어 있고, 중간에 패드 쪽도 밴드는 없고,
앞쪽은 역시나 밴드가 하나도 없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거의 웬만한 기저귀들은 다 이렇게 이중으로 옆샘 날개가 있는데 이게 한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요 정도에서 끝나서 이 뒤로는 사실 막아줄 게 거의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을지는 이거는 실제로 아마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일본 거라고 해서 해도 이중막이나 뭐 큰 디자인은 전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스랑 크기 비교를 조금 해보면요, 일본 메리즈가 조금 더 깁니다. 한 2cm 정도 길고, 그 다음에 옆으로 펼치는 거는 완전히 똑같고, 패드 너비는 하기스가 조금 더 큽니다. 이게 조금 더 작고, 뒤쪽 날개 쪽은 사이즈가 똑같고요.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걸로 한번 실제로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붓긴 다 부었는데 양쪽 날개는 괜찮고, 아래쪽으로 살짝 젖어 있기는 한데 한 10분 정도 경과를 하고 바깥쪽에 좀 더 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시간이 경과를 했고 이렇게 쓸어 보면 거의 안 묻어날 정도로 흡수가 잘 되어 있고, 앞쪽으로 꽤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주변으로 이제 물을 고르게 흡수하는 것도 능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접혀 있다 보니까 경계를 넘지는 못했는데 한 50 정도는 더 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 더 부어 볼게요.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모두 흡수는 했고, 양쪽으로 추가로 뭐 더 센 느낌은 없이 흡수를 잘 했습니다. 150을 붓고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보시면 이제 중간이 꽤 많이 볼록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양쪽으로 뭐 크게 센 거 없이 이제 괜찮고, 중간에는 이제는 더는 흡수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촉촉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흡수력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2단계인 것 치고는.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어느 회사나 이 안에 이제 젤을 쓰고 흡수되는 양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포켓 없이 한 덩어리로 잘 들어 있습니다. 일본 기저귀 메리즈는 의외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소변은 쓰는 동안 한 번도 샌 적이 없고 발진도 크게 없었고, 진짜 이게 일본의 기술력인가 뭐 약간 싶을 정도로 제가 써본 이제 수많은 기저귀들 중에서는 상당히 준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베로로 정착한 이유는 영상에서처럼 허리 쪽으로 새는 막는 포켓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꽤 조여서 기저귀를 채워도 배에 채우면 움직이면서 이제 골반 쪽까지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좀 헐거워지고, 원래 빵빵했던 배에 채우면 배도 좀 홀쭉해지고 이러니까 소변은 하나도 안 샜는데 대변이 조금 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하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변의 양이 많은 날은 조금 샌 적이 있다. 그래도 대변이 좀 되직하고 소변은 양은 많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추천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수입 기저귀 네띠입니다. 이게 스웨덴 브랜드라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는 할 텐데, 이게 리베로랑 같은 스웨덴 브랜드이고 대신에 생산은 터키 생산입니다. 얘네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친환경입니다. 아기랑 닿는 부분은 모두 바이오 기반이다. 뭐 석유나 화학 제품 쓴 거 없이 닿는 부분은 모두 이제 식물성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오가닉 인증 다 받았고, 뭐 발진 있는 아기들한테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흡수 잘 되고 통풍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든 기저귀 회사들이 광고하는 거니까 뭐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 요게 2단계가 이제 3에서 6kg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2단계보다는 조금 작은 편, 거의 신생아들이 쓸 수 있는 이제 사이즈고, 3단계가 4에서 9kg,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기저귀 단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2단계가 354원, 저희가 쓰는 이제 3단계가 606원으로 3단계 요거를 생각하면 수입 기저귀 중에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3단계를 기준으로 이제 디자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께는 일반 하기스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두껍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이제 밴드가 거의 없습니다. 신축성이 이쪽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도 패드 쪽은 아예 없고, 날개 쪽에만 진짜 조금 이 정도의 신축성만 있어서 신축성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채울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채워야지 안 새고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대신에 이제 좌우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훨씬 깊고
이쪽이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웠을 때 중간에 날개 부분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걸 실제로 채우면 훨씬 덜 세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패드에 뭐 무늬 같은 건 없이 그냥 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쓸어 보면은 상당히 보들보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홀이 없는 게 약간 마찰도 좀 덜 되고 훨씬 부드럽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쓸어도 서걱서걱 이런 소리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실제로 잘 흡수를 하는지, 무늬가 없어도 주변으로 잘 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흡수가 된 걸 볼 수 있고, 패드가 좌우로 엄청 넓게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멀리 잘 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퍼지는 정도는 그냥 다른 기저귀랑 비슷한 정도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날개 쪽은 뭐 깨끗하게 아예 묻은 거 없이 흡수를 끝까지 잘 한 모습입니다. 10분이 경과를 했고요. 완전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 있고, 뭐 날개는 하나도 안 젖어서 제가 지금까지 부어본 것 중에는 가장 날개 쪽이 깨끗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50만 더 부어 볼게요. 충분할 것 같아요. 방금 넘치지 않을까 진짜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요. 크게 넘치지는 않고 아까처럼 완전 뽀송뽀송한 상태는 아니고, 날개가 조금 젖어 있기는 한데 뭐 바깥쪽으로 새는 거 이런 거 전혀 없고, 날개 중간으로 새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도 일단 흡수는 잘 되었습니다. 한 150까지는 충분히 붓고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ml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흡수력을 보이고 있다. 퍼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라봤고 포켓 없이 이렇게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안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뭔가 잡아두기 위한 이제 천조가리 같은 게 안에 막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흡수가 고르게 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넷띠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쓰신 분들이 가끔 보여가지고 여쭤봤는데, 대부분 발진 때문에 이걸로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발진의 원인은 사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면이 거칠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이 습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 화학 성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변 자체 때문에 이제 발진이 생기는 경우,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 성분 때문에 생기는 발진들은 이 넷띠를 썼을 때 이제 확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걸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신에 흡수력은 뭐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 중간에서 중상 정도는 되었다. 대신에 이것도 이제 앞뒤로 대변 새는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메리즈랑 비슷하게 그 부분은 조금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팸퍼스, 하기스랑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저귀들 중에 하나인 페넬로페입니다. 듣기로는 이제 외국산인가 싶었는데 한국 브랜드이고, 제조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팬티 기저귀는 모두 중국 생산이고, 제가 지금 가져온 밴드형은 한국과 중국 생산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들고 온 요 2단계, 3단계는 모두 중국 생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샘플을 구매했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완전한 팩으로 사시면 아마 원산지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가격은 220원대부터 뭐 퍼스트 클래스 해도 300원 조금 넘는 그 정도니까 가격대는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기스보다도 조금 더 싼 편이에요. 리베로랑 비슷하게 지금 아래쪽에 소형들은 3에서 6kg, 그 다음에 중형은 5에서 9kg 정도로 다른 제품보다 약간 더 낮은 몸무게 가이드를 지니고, 착용을 할 때 조금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종류나 돼서 디자인은 한꺼번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신신 플러스 2단계인데요. 아까 이제 하기스랑 제가 사이즈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얘는 특이하게 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쪽도 안 늘어나요. 이쪽도 안 늘어나고,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채울 때 단단히 채워야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밥을 먹고 배가 좀 빵빵한 상태로 채웠다가 뭐 나중에 이제 소화가 되고 배가 조금 홀쭉해지면 약간 여유 공간이 남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헤드는 거의 이만큼, 그 다음에 앞뒤로도 이제 밴딩 구간 빼고는 패드가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넷띠랑 비슷하게 중간에 이렇게 막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지금 따로 보호하는 막이 없는 셈이죠. 두께는 뭐 딱 평이한 정도, 하기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 퍼스트 클래스는 조금 특이합니다. S는 이쪽에 밴딩이 없고 이쪽도 밴딩이 없는데 3단계가 되면 밴딩이 생깁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제조국의 차이인지, 이제 얘네들이 정말 2단계랑 3단계랑 뭔가 달라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같은 브랜드인데도 신축성이 없고 신축성이 있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패드도 비교를 해보면 얘는 거의 완전히 민자, 3단계는 엠보싱도 있고 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단계랑 3단계 퍼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다른 기적이다. 조금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설명해드리면 밴딩 잘 되어 있고, 이쪽은 밴딩이 없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쪽은 약간의 엠보가 있고, 중간에 막는 양도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중 날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뉴 미라클 올데이입니다. 저는 이제 올데이라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밤잠 기저귀로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지속력이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얇습니다. 진짜로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얇고, 그래서 왜 올데이로 붙였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단계부터 또 밴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엠보가 또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되어 있고, 격자 무늬 사이사이에 구멍도 다 뚫려 있어서 아예 다른 또 기저귀가 되어서 왔고, 그 다음에 양쪽 날개, 얘는 또 양쪽 날개가 상당히 깊습니다. 거의 아까 방금 설명드린 넷띠만큼 깊거든요. 이만큼. 그 다음에 워낙 얇아서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제 뒤쪽에 지금 이 디자인이 비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여기 코가 약간 비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다. 이게 흡수가 얼마나 잘 될지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뭐 사이즈만 커졌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 이제 제품을 어느 걸 내가 해야 좋을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테스트는 이제 3단계, 그러니까 5에서 9kg 기준으로 해서 퍼스트 클래스랑 미라클 올데이 이렇게 두 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00 정도를 부어봤고, 양쪽 날개로 새는 거는 하나도 없이 중간에 잘 흡수가 됐고, 멀리 퍼지지 않고도 안 새고 잘 흡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막 멀리 퍼지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제가 딱 부은 그 자리에 그대로 흡수가 된 걸 볼 수 있고, 약간 축축합니다. 습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거든요. 제 손이 약간 촉촉해질 만큼 습기가 남아있고, 제가 부어는 볼 건데 부으면 아마 주변으로 무조건 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부어 볼게요. 제가 부으면서 느낀 건데 무조건 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안 샜습니다. 날개 쪽이 아직도 150을 부었는데도 날개 쪽이 거의 안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빵빵합니다. 나중에 잘라 볼 건데 퍼지지 않고 그게 두꺼워서 그런 건지 150을 모두 다 흡수하고도 지금 약간 여유가 있는 느낌인데, 뭐 거의 약간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빵빵하거든요. 혹시 비밀이 있는지 한번 잘라 볼게요. 요거는 진짜 좀 특이한 뭔가가 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막이 하나 있고, 제가 아까 그 넷띠 자를 때도 안에 무슨 천조가리 같은 게 조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중간에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흡수층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2배로 빵빵해진 거겠죠. 저도 모르고 이제 붓고 너무 빵빵해서 잘라본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위아래로 많이 안 퍼져도 그 자체의 흡수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소변량이 조금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넬로페 시리즈는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아예 단계마다 아예 다른 기저귀가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라인에서도 단계마다 제품이 달라져 버리니까 밴드가 아예 없는 제품도 있고 밴드가 갑자기 짱짱해지는 제품도 있어서
꼭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리고, 단계가 낮은 기저귀, 밴드가 없는 기저귀는 솔직히 무서워서 채워보지도 못했습니다. 밴드가 없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채워본 퍼스트 클래스 3단계는 약간 하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조국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흡수력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들이 준수했다. 사용해 보신 분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땀띠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 미라클 올데이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도 다 못 붓고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 왜냐면 지금 날개 쪽이 흥건해요.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랗게 젖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물이거든요. 제가 아까 막 비칠 정도로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신경 써서 펴가지고 주름 안 지게 평평한 데다가 부었는데도 지금 좌우 쪽 날개는 거의 다 젖어 있고 100을 채 안 부었거든요. 일단 10분을 두기는 할 건데 더 붓는 거는 좌우가 이미 다 새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얇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낮에 조금씩 쓰는 데에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이제 흡수된 부분에는 아주 약간의 물기가 뭐 있기는 한데 거의 뭐 뽀송뽀송하게 흡수는 잘 되었습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실을 조금 양이 많은 친구들은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정도 결론을 짓고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뭐 흡수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 페넬로페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안쪽 그 섬유 사이사이에 약간 이렇게 잡으면 솜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주변으로 빨리 퍼지게 이제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퍼진 거는 아까 그 퍼스트 클래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퍼졌지만 이제 구조의 한계로 얇기는 얇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미라클 올데이는 워낙 얇기 때문에 조금만 소변을 많이 넣어도 금방 새가지고 낮에 뭐 자주자주 갈아줄 때는 괜찮고, 나는 뽀송하게 지내고 싶다, 짓 무르는 게 싫다 하는 분들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으로 저는 리베로 컴포트랑 그 다음에 밤잠은 하기스 맥스 드라이 에어로 조금씩 새면서 버티다가 팸퍼스 통잠 팬티로 6kg 조금 넘어갔을 때 그냥 바로 넘겼어요. 그 뒤로는 이제 정착을 완전히 해서 센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베로, 팸퍼스, 그 다음에 메리즈, 네띠, 이렇게 네 종류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찍고 통편집된 뭐 나비잠, 슈퍼데디, 모보레빗, 쑥, 데디 베이비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편집을 해보았고, 아까 설명드린 새 사이트 후기를 보시면 다양한 기저귀를 몇천 원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은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각자 맞는 제품들 찾으셔가지고 모두 빨래 걱정 없이 육아하시길 바라봅니다.